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남진희입니다. 저는 광주여고 3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회장, 학생의회 의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정치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여진 최초의 고3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국민의 기대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게 많은 어른들의 정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학생과 청년들의 순수한 꿈을 한번 믿어보고 밀어보자는 커다란 지지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제 노력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청소년 각자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고 수많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직접 바꾸자며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의 결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정치에 닿지 못했습니다. 19 나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껴야 하는 사회. 어딘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고 최근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직접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 이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청소년에 의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들이 줄을 이었지만 청소년의 참여가 없었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에 정작 청년의 현실은 가려졌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어리지 않습니다. 미숙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꾸준히 목소리 냈습니다. 다만 변화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됐고 결국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나라, 정치 참여가 보람 있는 일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기회와
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9의 좌절이 29의 좌절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친구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성인이 된다는 설렘보다는 중압감이 먼저 다가옵니다. 대부분은 학자금과 생활비,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사회의 요구에 걸맞는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도 다녀야 하며 학원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성세대는 전쟁이 돼버린 경쟁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만 조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만으로 성공은 불가능하고 공정한 기회마저 얻을 수 없어 좌절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청년 기회 국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기본 소득, 청년 기본 대출을 통해 청년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생애 한 번 구직급여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로 작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년 기회 국가를 위한 기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만 허덕이지 않고 한 번쯤 여행을 계획하며 숨을 돌릴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보다 과감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책들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의 정치가 향해야 할 곳은 비단 청년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윗세대, 그 윗세대의 문제는 우리 미래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어른들의 희망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의 단면을 봅니다. 어른들로부터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극심한 양극화 문제는 우리의 눈에 이미 선명합니다. 성별, 연령, 지역을 막론하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물려받을 미래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10분의 1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우리는 양극화로 인한 소모전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위기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견을 좁히는 정치의 역할은 실종되었습니다. 그 대신 위기를 이용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견을 부추기는 정쟁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싸움이 되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듯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은 더 이상 낯선 재난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세계의 공장이 멈췄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한 하늘을 본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에게 기후위기가 갑자기 등장한 낯선 재앙이라면 청년들에게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이고 동시에 먹고 사는 일이 달린 일자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생존투쟁을 벌여야 하는 청년 세대, 친구를 적으로 삼게 만드는 살벌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모두 공정하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성장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정성장과 전환성장,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사는 나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실천 또한 꼭 필요합니다. 광주 선대위 선거사무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인 제대로를 활용해서 제로 웨이스트, 대체 친환경 소재, 로우 카본 사무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청년 선대위원장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회의는 디지털 문서로, 미사용 전자제품은 플러그 뽑기, 난방 온도를 낮추고 내복 입기, 개인 식기 사용, 휴지 대신 손수건 이용, 친환경 고체 세제 사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이렇게 총 9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사무소 내부는 친환경, 재생 소재로 꾸몄고 바닥재는 폐기된 카펫을 재활용해서 장식했습니다. 아프리카 펭귄, 산호초 등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기억하는 전시물을 비치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담론과 정책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교육 현실에는 배움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육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출신 대학은 중요하지 않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면서 좋은 대학과 좋은 회사를 향한 교육을 합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간다면서 암기 위주의 수업이 시간표를 꽉 채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공교육의 신뢰를 잃은 학생들은 자퇴를 선택합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비대면 수업과 기숙사 문제로 학생들의 사기는 바닥을 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해결책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온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공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는 이념과 진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 공정이란 가치를 현실로 만드느냐? 어떤 정치가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욕과 희망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통합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기특한 젊은이가 순식간에 세상 모르는 철부지 취급을 받는 청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라면 기꺼이 그 시궁창에 들어와
더러운 물을 함께 퍼낼 수 있는 그런 정치. 무엇보다 말하는 건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 외침은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결코 피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와 화합의 대원칙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만족과 함께 소수의 불이익까지 염려하는, 그래서 결국 국민 모두의 안위와 이익을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 우리에겐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소중한 유산도 더욱 빛을 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저와 같이 최초의 고3 선대위원장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닌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3 위원장이 그저 선대위의 간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삶부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야물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